오늘 모실 분은요, 절에서 목탁소리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천성이고 극락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화가 홍성모 작가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전북 부안 땅에서 불연을 품고 태어나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평생 그림만 그려온 실경산수화의 대가 홍성모 작가. 국보인 정암사 수만호탑의 사계를 화폭에 담고 3년에 걸쳐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상을 그린 사연. 그리고 천의 절경을 품은 108암자를 그리겠다 마음먹기까지. 수묵처럼 때론 진하게, 때로는 옅게 불연을 이어온 오산 홍성모 작가의 그림 같은 가피담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홍성모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가 홍성모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요, 네. 발품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님이시래요. 대단하시죠? 네. 네. 그러세요? 네네네.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서 네네. 현장에 앉아서. 네. 사시사철 정말 바다에서 육지를 보고요. 스케치도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네네. 전국에 하나는 이렇게 제 손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해안의 절경을 그리기 위해서 경치를 그리기 위해서 바다에서 보면서 이제 스케치를 네. 하시는 그 거예요. 작품은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 예. 부안 고향 분들한테 뭔가 하나 좀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7년 전에 전라북도 고향 부안에 내려가가지고 바다에서 육지 부안 풍경을 보고서 57m 40cm로 그림을 그려서 현재는 그 그림이 부안군청 민원실에 걸려 있습니다. 네. 57m요. 네. 57m. 대단하시네요. 그 웬만한 작은 건물에는 전시를 못 하겠어요. 네네. 군청이 새로 이제 지어지면서 그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 공간이면 부안 국민들이 많이 이제 바다에서 바라본 풍경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배를 타고 위에서 그려서 부안군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안군 그냥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진짜. 네. 태어난 갑으로 고향이 태어난 갑으로 그냥. 네. 참 멋지시네요. 네네. 공력이 대단하신데 일단 작가님 작품을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57m래. 대단하신 거예요. 그 크기에 압도당한다고. 어, 천년송, 설경, 영월사계. 뭐 작품도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데 그 영월사계는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이제 2019년도에 그 아까 그렸던 부안 풍경을 다 마치고 예. 영월군에서 부안군처럼 영월군도 스토리텔링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2019년도에 입주작가로 영월군 예술창작스트 입주작가 들어갔습니다. 입주해가지고 4년 동안 지금 이제 영월의 풍경, 동네마다 이야기를 듣고 또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스토리텔링 하고 있으며 현재는 또 그 천년성과 영월 전도는 복례산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해발 800m 바라본 영월 풍경과 동강의 길이가 65km인데 그렇죠. 그 65km를 100분의 1로 지금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끝나는 65km 작업을 지금 올해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기회가 된단 말이죠, 스님. 실물로 정말 작품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뭐, 당연히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천년송이라고 했는데 예. 천년송은 수명은 한 400년 정도 소나무인데 예. 영월 분들은 단종이 죽어서 태백산에 산신령이 됐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백산 산신령 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라서 그 소나무가 그 단종을 배웅했다고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왕청심한 솔표 그 예, 예. 모델송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꼭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그러면서요, 또 비 오는 날에는요, 네. 그냥 절집 치막 이렇게 끝에서요 우산을 받쳐 이렇게 보고서 우산을 받쳐들고서 그림을 그리신대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뭐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그리고 이제 않은 것은 또 그려야 되니까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비 오고 하면 습도도 네, 많이 맞습니다. 높으니까 그렇죠. 네네. 작업을 중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도 이제 예. 일반 화선지가 아니라 순지, 아, 좀 순지. 기후에 강하고 좀 바람에 날려도 덜 찢어지는 순지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화가님이 작가님이 정암사 수만호탑 사계를 오. 그린 분이라고. 네, 그저 2019년도 영월 가자마자 네. 이제 국보 332호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네. 그 정암사를 영월에서 한 차로 한 4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찾아가면서 또 그 주지 천웅 스님이 네. 그 기념원에서 카렌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정암사 사계절을 그려가지고 카렌다로 제작했습니다. 네. 우리 화가님 특징이 네. 사계를 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봄, 여름, 네. 가을, 겨울이. 네. 이거 보통 불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스님. 그러게요. 네. 어릴 때 절에 가는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 좀 하셨다고요. 네, 손주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저를 찾은 것은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계암사입니다. 계암사. 예, 우금산성 밑에 계암사인데 예.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렇게 논에서 해가 뜨고 논에서 해가 지는데 우뚝 우금바위가 예, 그 계암사 맞아요. 우금바위가 우뚝 보이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다 보니까 그 절에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할머니가 맡겼대요. 이렇게 옛날에 절에 판다고 네, 그러잖아요. 팔았다고. 그래서 이름 올리고요. 그래서 절에서 우리 집까지 한 4km가 되는데 4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처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말이죠. 어머니가 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그 우리 그 어머니가 절에 그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네. 절에 다니셨다면서요. 유홍준 그 나의 문화 유산 예, 답사기 문화답사기. 책 보면 그 전라북도에서 면 땅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네가 이제 몇 각 안 되는데 유일하게 어머니만 저 때문에 이게 절에 다니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시장을 나가거나 뭐 오면 그 양반만 이렇게 좀 외톨이고 그런 거기는 교회 다닐 사람이 많았나 보죠? 네. 거기는 뭐 이제 시내를 나가려면 한 8km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너 저한테 한번 넋두리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네. 그 종교가 다르다고 네. 거의 이제 동네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네. 왕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좀 많은 그걸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느 날. 예. 그래도 꿋꿋하게 절에 다니셨네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렇죠. 편안하고 일단 뭐 절에가 앉아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처마 밑에 해설을 그리자고 하지만 절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목탁 소리 스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건강을 지킨 것도 심장수를 2번 하고 또 지금은 췌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림과 인연은 어떻게 이제 이제 시작된 어려서 이제 그 남들처럼 이렇게 체육 시간이라든가 결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밖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뭐 우리 어릴 때 뭐 구슬치기라든가 뭐 그렇죠. 딱지치기라든가 예. 그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가 4km밖에 있는데 가방 들기도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입술이 파랗고 손톱이 뭐 손톱 발톱이 파랗고 청색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많이 걷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많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서 그림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이 저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전화해보게 되시네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도 유독 말이죠. 이렇게 사철 풍경을 많이 사계절, 네, 그리시더라고요. 네. 네. 또 절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예, 저는 뭐 한 30년 넘게 절만 그랬습니다. 예. 그 통도사도 무풍 한솔로라고 그게 키로수가 1.6km인데 예. 거기 제가 열흘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일주문에서부터 저쪽 안에 있는 그 통도사 박물관인가 그 예, 성공을 있습니다. 예. 그 앞에까지 그 앞에까지 소나무를 다 그렸습니다. 13m로. 아, 그래서 대학도 말이죠. 불교 대학을 또 아니 저 가셨다고요. 이제 원불교 그가 있는 원불교 있는 원광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오. 근데 원불교하고 인연이 있나요? 잠시 이제 또 이제 우리 당수께서 예. 그 신도의장을 해가지고 아, 원불교. 너는 좀 원불교에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불교 불교하고는 많이 인연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잠자리 들거나 먹을 때 좀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뭐 회신곡이라든가 뭐 금강경이라든가 뭐 천수경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젊은 시절부터요. 예.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뭔가 좀 있을 때는 내가 혼자 이렇게 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혼자 하고 내 전생에 내가 뭐 좀 스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그렇겠는데요. 알겠어요. 네. 전생에 화승 아니었어요? 네, 화승. 글쎄요. 태화 그리고 네. 동양화 그리고 하신. 네. 그래서 강원도를 좋아하니까 네. 아마 내 강원도에서 스님 생활했던 전생에 있던 스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탁 소리 네.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네네네. 극락이 따로 없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우 세상에. 그 네. 불화 그리시는 이제 큰 스님들 이렇게 뵈면 그게 곧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더구나 이제 얼굴 같은 걸 그릴 때 되게 세필로 그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당신들 저희들이 이제 그냥 그림 작업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거의 선이다. 네네. 예, 그래서 수행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화백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새로 제작한 작품이 법흥사 정멸부공을 제가 6m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20그루만 뭐 순수하게 먹으로만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부처님 진신사를 모신 예. 거기만 그 노란 빛을 딱 넣고서는 제가 한 3, 4일을 그 광명 속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지금 그 작품도 현재 영월에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대단하시죠, 스님. 그 그림 특히 소나무를 많이 그리셨던데 보면 이게 소나무가 있는 풍경들, 네. 그 소나무 솔잎 같은 거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네, 네, 일일이 다 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면 그게 그림인지 실물인지 사진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만큼 돼 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가들한테는 이렇게 사진처럼 보인다는 같이 그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사진처럼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네. 그게 진경산수이기 때문에 실제 풍경을 그대로 제가 이제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아, 작가님만의 그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진이라면 예, 싫어하실 것 예, 같아요. 좀- 아니, 사진은 잠깐만 이렇게 찍지만 네네네네. 언뜻 보면 아우. 네. 문외한들이 보면 그렇죠. 네, 네. 큰 대작 사진이 걸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사진이 네. 아닌 거예요. 네.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또 그렇다며요. 집에다가 그 좋은 그림을 그려놨을 때 그게 나한테 이렇게 기운을 오면서 받습니다. 기운을 네, 받고 네, 네. 그런다는 게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작가님하고 나하고 그 이제 탁 통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죠? 그 그림 하나로서 그 마음이 전환이 되고 기분 전환이 되고 건강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면 그 작가로서는 그 최고이죠. 네. 아, 웅장하겠어요. 그 정도 네, 네, 대작이면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화를 그리신 건 아니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까지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수업 도중에 쓰러져서 이렇게 심장병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실을 들어갔더니 그 린시드 테레핀 석유 냄새가 예. 이렇게 두통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작업을 진행할 수가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서당을 다녔던 그런 서당 다니면서 붓글씨 썼던 그런 묵향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또 조소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체력적으로 좀 저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묵화로 이렇게 동양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부터 동양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2년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2023년 무엇보다도 올해가 말이죠. 우리 작가님한테는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가 어떤 이제 사연이 제가 있어요? 심장 수술은 해가 올해 40년 딱 되는 해입니다. 예, 84년도 4월 16일 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 다시 했지만 올해가 40년 되는 해고 또 내가 이제 제 1의 고향은 이제 전라북도 부안이고 제 2의 고향은 강원도 영월이인데 제 2의 고향을 내가 또 그 본 고향과 제 2의 고향을 올해까지 해서 이제 작업을 4년 동안 마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 있는 한 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 수술 했었던 때 그 회상을 다시 한번 그때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한번 잠깐 심장 수술. 심장 수술이요. 그때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심장 수술을 처음 했던 해가 83년도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그 전북대 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 개심 수술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그때도 쓰러져서 갔는데 수술해도 뭐 죽고 뭐 수술 안 해도 죽는다고. 또 그때 저와 똑같은 그 증상을 가진 애가 3명 있었거든요. 남자 2에 여자 1명인데 환자인데 둘은 그때 죽었어요. 수술하면서 죽었고 저만 이제 살아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심장병 그 환자들의 환우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장 수술할 때 그 동문들이 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1,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 수술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심장 수술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수술 후에 내가 한 명만 내가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그 보온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명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13년 동안 제가 이제 심장병원에 돕기를 제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생명을 되찾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회양하고자 심장병 돕기를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인천길병원에서 그 의사 2분하고 간호사 2분, 봉고차,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2박 3일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찾고 또 무료 검진하면서 약도 지원해주고 그때는 이제 의약 분업이 아니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1997년도 IMF 때까지 제가 그걸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림만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너무 감동이네요. 네네. 정말 수술해주고 나서 정말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저도 똑같은 그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병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갖고 싶어 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부모 탓도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있는 병인데 그래도 의학이면 내가 가지고 온 병이라면 내가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또 수술 환자가 하는데 그 도움 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부모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서 그 격려와 이렇게 나와 똑같은 그런 그 환자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비심이고 보살행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네, 진짜 보살행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이제 풍경화, 네네네. 또 사찰 그림을 그리게 된 거군요. 네. 네네네. 붓을 다시 잡을 때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는 사실 이제 그 내가 심장 수술 후에 내가 다시 그 다음날 눈을 못 뜰 거라는 뜨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날 스케치를 가면 그 다음날 그림을 완성하는 습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못 뜰 거라는 생각에서 눈을 못 뜨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오늘 이 작품은 내가 오늘 완성해야지. 오늘의 일은 내가 오늘 내가 완성하고 또 내일을 맞이해야지. 아주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오히려 우리 부처님 말씀처럼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네네.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고민하지 말고 네네. 이 현재 삶을 살아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은혜로움은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화가님 말씀 들으면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전법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이제 심장이 좀 건강하지 않으셨고 그런 게 이렇게 차곡차곡 글을 갈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불연으로 전개 좋은 곳을 다니시니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다 가보기 어렵잖아요. 네, 많이 바쁜데, 네, 우리 화가님은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다 명승지는 다 가보시고 네, 네, 다 또 가보시고. 좋은 사찰은 다 가보시고 네네네. 부처님의 가피가 같습니다. 네. 어디가 그 은혜로움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도 화폭에 많은 절들을 담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디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 양산 통도사인데 통도사 거기는 좋죠. 예, 19감자가 네. 감자 중에 19감자가 있지 않습니까? 19감자를 다 그렸습니다. 이게 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지장암이라든가 네. 이게 그 안양암이라든가 네. 예, 극락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통도사의 그 개를 받는 그 대웅전 앞에 예, 그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해인사 금강계단. 예. 그다음에 이제 봉정사까지 올라가서 설악산 봉정사도 남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5대 정밀공원 다 그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는 이제 뭐 다른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예. 와 정말 절이 정말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제일 좋은 곳에서. 저는 제 고향이는 내수사입니다. 제 내수사 고향이는 좋죠. 내수사. 그것도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갔던 계암사하고 내수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 내수사도 설경으로 크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네. 내수사 일주분에 그 들어가면서 전나무 숲길하고 대우사요. 숲길. 네, 그다음에 이제 내소사. 네. 안에 들어가서 그 내소사. 예, 내소사? 내소사. 예. 아. 소정방이 다녀갔다 해서 네. 내소사인데 거기 내소사오고 그다음에 네. 그 대웅전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당산나무 할아버지 당산나무 네, 할아버지 네, 그 당산나무 맞아요. 앞에서 바라본 예. 대단하시죠. 말씀만 들어도 괜히 풍경이 내가 막 그려져요. 막 그려지면서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또 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밥은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절밥은 제가 사실은 소속이 전등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가 예. 강화 전등사. 그래서 스케치를 가다 보면 통도사는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그림 그리고 있다가 가서 밥 먹고 오고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전등사. 전등사 네. 밥맛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전동사.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절밥을 먹으면서 이제 가피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3년에 걸친 정말 귀한 불사를 하게 됐다고요. 네, 강원도 남면 창원이라는 데서 2001년도에 발굴됐던 그 500라한상인데요. 창녕사터. 예. 이제 그것도 영월군에 있기 때문에. 영월에 있죠. 예. 영월군에서도 사실은 그 창녕사 가려면 이렇게 단양으로 갔다 다시 영월로 갔다 다시 영월로 가는 그런 지형인데 산골이에요. 산 속에 있는데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발굴한 사람이 김병호 씨인데 그분이 선몽을 해가지고 이게 발굴했던 거거든요. 그 작품이 이제 2019년도에 그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첫 전시를 전시했죠. 우리들한테 처음으로 선보였던 그 해에 그거 가서 그 나한상을 본 순간 이건 내가 전부 317개를 전부 다 그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4년째 지금 250점을 그렸습니다. 네. 근데 아니, 대단하시죠?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오르신 것 같아. 네. 크기는 한 140, 제일 큰 게 한 150 정도 센치 정도부터 1호까지, 조그만 것까지 해서 그 작품에 맞게 사이즈를 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부처님의 이 마이불 뒤에 있는 뭐 광배라든가, 뭐 이렇게 목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영월에 있는 들꽃을 집어넣고 사유해서 또 이렇게 점으로 일일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화강암의 그 특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창녕사터 난이 좀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데 이제 500난이라는 난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네. 절마다. 근데 창녕사터 난들을 보면 너무 소박하고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불자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나안전의 모습들, 나안전을 저희들이 나안을 보면 이제 수행자적인 약간 해학적인 모습도 있지만 수행자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창녕사터 나안을 보면 왠지 그때 그제 살았던 네네. 불자님들 같은 모습이 아주 소박한 모습이 네, 그대로 그래서 그 드러나 있어요. 난을 제가 이제 영월인의 천년미소라고 제가 타이틀을 제목을 지어서 전시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유할머니 같고 네. 나의 이웃집의 어머니 같고 우리 아저씨 같고 또 희노애락을 담았지만 그 중에서도 웃는 얼굴이 60%를 차지해서 그 미소가 다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모습이 그걸 봄으로써도 제가 또 웃음이 나고 그리면서도 재미있고 그랬던 그렇게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죠? 이게 뭐 천직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생의 인연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도 즐거우시다니 이건 네. 천직이에요. 네. 나한상을 그리는 동안에 마음은 어떠셨어요? 네, 하여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안을 그리는 이제 웃는 얼굴이 많으니까 그럼요. 뭐 짜증내는 얼굴도 있고 화내는 얼굴도 있지만 그 중에 온갖 게 미소는 다 갖고 있는 나안상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라도와 강원도의 나안을 비교전을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전주 예. 국립박물관에 예. 확연히 이 창녕사 나안이 포근하고 예. 우리 이웃 같고 그랬습니다. 저쪽은 좀 약간 차갑고 좀 견직돼 있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우리 창녕사 나안은 너무 포근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재료에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오칠도 하고 커피물도 드리고 치작가루도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싼 황칠도 이렇게 칠해가면서 그림 그리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죠. 예. 그 그림 그 화선지가 다 다르네요. 네네. 네, 연구를 배색이. 재료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네. 또 그 지역은 이 돌이 이제 화강암인데 화강암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가까운 송악산이라고 한 8km 떨어져 있는 그 송악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냐 생각도 했고 또 그리면서 보니까 이 나는 많은 분이 이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조각을 했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한 사람이 그 500난을 다 석공이 한 석공이 대단하시네.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석공이 파는 그런 그 돌로 파는 그런 거하고 그 노고에 비하면 저는 부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네. 아우, 세상에. 아니, 그 500나 한 작품을 그리고 나니까 또 목표가 또 다시 세워졌다고요. 목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00난상 317개 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250개를 그렸기 때문에 아직 남았네요. 나머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월의 그 동강 사계 전도를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내년에 이제 한번 크게 500난 전체를 317개를 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큰 게 있으시다고. 이제, 108암자를 2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예.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은 예. 108암자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그 절에 대한 그 암자에 대한 글과 탐방기도 쓰고. 네, 탐방 네. 그 기록과 그림을 그려서 한번 책으로 지금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잡고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스님들이 여기도 한번 가봐, 여기도 가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지금 자료수집 다 돼 있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다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그림으로 한번. 네. 예. 자연과 분들이- 잘 어울리는 예. 암자. 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그죠? 부러워 예. 죽겠어요. 네. 우리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홍성모 작가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지금까지 그 살아올 수 있도록 음. 그 좋은 그런 그 공과 또 저한테 건강, 또 저한테 준 재주, 저한테 준 내가 이 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런데 작가님을 저기 만나려면 말이죠, 스님.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는 이제 그 서울에서는 이제 월화수는 강의하고 있고 네. 목금토일은 강원도 영월군 예술창작소대에 있습니다. 영월 입주작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업실을 제가 이제 좀그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만 영월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108암자 찾아다닐 겁니다. 네, 네. 어떤 작품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우리 작가님은. 저는 이제 그 고향 부안도 그렇고 영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영월도 그렇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내 가피를 그런 은혜로 제가 이제 그 정말 요즘은 수묵화가 침체고 사실은 네. 수묵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들이 좀 뭐 색깔 있는 컬러가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선호. 지금 수묵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묵화의 부흥을 위해서 이게 수묵화가들로 또 밑에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그런 배려라든가 그런 장치를 좀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좀 일하고 싶고 또 좀 더 진실된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한국화가 홍성모로 남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저기 화가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정말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요. 스님 저 제자로요. 스님이란다. 화가님 저 제자로 맞이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화가가 70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0 몇 살에 돌아가신 네네, 여자분이 제일 유명한 계시거든요. 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름다운 풍경의 슬라이드 필름처럼 이제 펼쳐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우리 화백님을 보면 참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만 뵙는 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주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중생들 모두 각각 자성의 바탕에 자신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산하대지 삼남하상이 다 그리게 되죠. 그 그림 속에 내 모습을 나로 착각해서 분별하고 집착하면 생사윤회하는 중생이고 네. 그림 속의 내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바로 화가가 나이다라고 그 본 모습을 알면 그분이 바로 해탈이고 열만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입니다. 붓과 물감, 먹물로 빈 화선지에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매 순간 나타내 보이시는 홍성모 작가님.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일 것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말씀하신 그 소원들 다 원만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보시 공덕을 쌓은 분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김경선님, 김도원님, 박영자님, 서영자님, 이동준님, 이재현님, 붓다의 후원을 통해 BTN 영상 보기에 힘을 보태주신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권세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밭을 크게 키우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갑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